전통적인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돈을 너무 일찍 알면 안 된다라는 인식 탓에 경제 교육을 멀리 해온 경향이 없잖아 있죠. 하지만 경제, 소비 교육만큼 제대로 된 습관과 교육이 필요한 게 또 없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 교육만큼은 조기 교육이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아기 경제 소비자 교육에 대해 강림문화재단의 현영희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 그 앞에서 참 난처해 하다가 결국 집니다. 결국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 흔히 보는데요. 아이에게 정확한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현명한 소비를 이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기 때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요. 예. 사실 네.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뗐을 때 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은 난처할 때가 많을 거예요.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네, 계획에도 없었지만은 할 수 없이 장난감을 사줄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죠.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할머니께서 땅에 떨어진 쌀을 하나를 주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절약하고 아끼는 습관을 갖게 됐죠. 네. 어릴 때부터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은 평생을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유아기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교환되는 뭐 돈, 상품과 서비스, 또 소비자와 같은 이런 초보적인 경제 개념들은 네. 이후에 보다 착하고 성숙한 경제 개념을 형성하는 데 토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유아기는 경제 교육을 하기에 발달적으로 매우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유아들이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는 민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생활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직 너무 어려서 뭘 좀 알까 싶은데요. 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아기 경제교육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네, 흔히 이제 유치원에서는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네. 자원, 시장, 공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유치원에서 이제 생활 주제, 예를 들면 시장놀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유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네. 예,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유아들은 희소성과 선택, 기회비용, 의사결정, 선택, 생산, 소비, 분배, 절제, 재활용의 이런 9가지의 경제 개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정에서 경제교육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습득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부모와 자녀가 활동을 함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본보기라고 볼 수 있겠죠. 부모님이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보면 자녀는 특별히 맞아요. 안 가르쳐도 네. 저절로 될 수 있겠죠. 부모는 과소비하는데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면 그건 안 얼마나 되겠죠. 참 네. 혼란스러울까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막 함께 은행을 가본다든지 네. 또 시장을 데려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해볼 수 있는 활동을 또 부모들이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500원을 가지고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요즘 하도 물가가 비싸니까 네. 5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아이들에게 뽑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걱정이 많이 되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찾아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와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아이가 뭐 로봇을 갖고 싶다, 또 인형을 갖고 싶다 했을 때 제품 설명서를 먼저 본다든지 또 어떤 게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활동할 때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지, 왜 사야 되는지 그런 걸
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에게 용돈을 얼마를 줘야지 적당할까, 또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시죠. 네네. 사실은 이 아이들은 생산성보다는 일단 소비성이 되겠죠. 네네. 소비 교육이 되겠는데 대부분 한 6, 7세가 되면은 이제 대부분 부모들이 네. 이제 돈을 조금씩 알기 시작해요. 네. 개념에 대해서 이제 유치원 활동을 통해서도 익히 네. 알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용돈을 쓰게 하는데 이제 정확한 금액은 정해져가 있지 않지만은 물가를 고려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용돈을 주어서 관리를 해보게 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유아기의 돈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평소에 갖고 싶은 것이 무언가 알아본 다음에 예를 들면 남자아이 같으면 딱지를 산다든지 네. 문방구에 자주 가기를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거 그 쓰는 걸 보면은 아 대충 용돈을 얼마를 줘야 되겠구나 한 아마 감이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유아기 때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를 줘야 되지 않겠나 아,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네. 아이에게 용돈을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도 아기가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한 번도 주고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음. 정말 한 1, 2천 원 정도 주고 네. 너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네. 알아서 한번 써봐라. 그렇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가 사고 싶은 거. 네. 왜냐하면 사보게 항상 하는 거. 1,000원이면 엄마 이거 큰 돈이야, 뭐 10,000원이면 엄마 이거 큰 돈이야, 그렇죠. 이게 아직 모르니까 돈의 개념에 묻더라고요. 대해서 모르니까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면은 뭐 보통 네. 한 3,000원에서 5,000원.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그 물가에 대한 개념도 없고 부모님들이 또 소비성이 좀 심해요. 네. 젊은 어머니들이 보면은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막 큰 돈을 준다든지 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그 소비가 아주 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를 좀 알게 되면은 네. 자기가 사용한 돈을 기입장에 스스로 기입해 보는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용돈 관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이 물건이 왜 필요한지 또 엄마한테 설명하고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네. 또 더 싸게 사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아이들이 돈의 가치나 또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겠죠. 예.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또 쉽게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활동은 직접 유아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보게 하는 경험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아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무엇인지를 부모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이 얼마가 드는지 또 알아보는데 그 돈의 범위가 또 우리의 가정 형편도 고려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딱지 하나 사는 거하고 네. 자전거를 사달라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는 이제 값이 비싸니까 이거를 돈을 얼마를 모았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또 절약하고 또 돈을 저축하는 그런 습관도 길러주는 계기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돈의 그 용도, 범위 이런 걸 잘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물건을 한 번에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용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지를 의논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좀 큰 물건 네. 10,000원, 20,000원 정도 되면 용돈을 얼마를 모아야 살 수 있을까? 또 네가 모았을 때 엄마가 얼마를 보태주면 좋을까? 그리고 이 물건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 네가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네. 이런 것도 함께 의논해 보는 것이 애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제품을 알아볼 때는 네.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인터넷을 열어놓고 네. 지가 사고 싶은 거를 장바구니에 넣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금액이 적절한지 또 이런 것도 비교해보고 예. 엄마도 미리 시장 가서 조사를 해보고 네. 이렇게 해보면은 아이들이 돈의 개념에 대해서 또 아껴 써야 되겠다. 좀 더 사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네. 하는 이런 그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 보니까요. 인터넷을 구매할 때 참 재미있는 것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많이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걸 이제 시장 바구니에 담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또 우리 집의 형편이 어떤지
이걸 함께 의논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엔 요걸 사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아주 즐거워하고 아주 불만을 민주적이네요. 예, 가지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정말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구입하고 나서는 또 이제 항상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이제 소중하게 다루는 것까지 맞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떼쓴다고 무조건 사주거나 또 이제 사달라고 해서 무조건 또 사주면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돈의 가치라든지 물건의 소중함을 잘 맞습니다. 몰라요. 네.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물건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찾아가라고 방송을 하고 내놔도 안 찾아가지를 찾아가는군요. 않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양말을 전구담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기어 신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그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유아기 경제 소비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림문화재단의 현영희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